서울 변두리의 고요한 아파트 단지 민석과 지수의 204호 거실에는 언제부턴가 TV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때 그 정적은 평화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의 정적은 누군가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팽팽한 고무줄 같았다. 민석은 식탁 맞은편에 앉은 지수를 힐끗 훔쳐보았다.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 앞에서도 지수의 숟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식탁 위 반찬통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찌개 좀 먹어봐. 당신 좋아하는 우렁이 넣었어. 민석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지독한 피로감이었다. 지수의 얼굴은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팽팽했던 피부는 탄력을 잃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민석을 괴롭히는 것은 시시때때로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안면 홍조였다. 입맛 없어. 지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더니 갑자기 손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11월의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지수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또 더워? 창문 좀 열까? 민석이 일어나려 하자 지수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가만히 좀 있어. 당신이 움직이면 공기가 더 더워지는 것 같단 말이야. 민석은 공중에 뜬 채로 굳어버렸다. 예전의 지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투였다. 그녀는 다정한 아내였고 남편의 사소한 배려에도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갱년기라는 불청객은 지수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민석은 다시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찌개를 묵묵히 떠먹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모래알처럼 까칠했다. 지수는 이제 숨을 몰아쉬며 가슴팍을 툭툭 쳤다. 갱년기 특유의 가슴 두근거림과 원인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덮친 모양이었다. 병원. 내일이라도 같이 가볼까? 지난번에 미경 씨가 말한 그 여성 클리닉 말이야. 호르몬 치료 받으면 훨씬 낫다는데. 민석의 제안에 지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에게 병원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늙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사살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당신이 뭘 알아? 내 몸속에서 불덩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분을 당신이 아냐고.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 허무함은 누가 채워주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비명처럼 변했다. 그녀는 결국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찢어 놓았다. 혼자 남겨진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지수가 손도 대지 않은 밥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그날 밤도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석은 등 뒤에서 지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다. 지수는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이불을 걷어찼다가 다시 추운지 몸을 웅크리기를 되풀이했다. 땀에 젖은 그녀의 파자마에서는 묘한 채취가 났다. 그것은 생명력이 소진되어가는 노화의 냄새 같기도 했고 갇혀버린 욕망이 썩어가는 냄새 같기도 했다. 민석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새벽녘에 깨어 목이 마르다는 그녀에게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물잔마저도 귀찮다는 듯 밀어내곤 했다. 이런 게 인생인가? 민석은 자조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20년 넘게 맞벌이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이제 좀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하나 싶었는데 아내에게 찾아온 신체적 변화는 집안의 모든 빛을 앗아가 버렸다.
거실에 걸린 결혼기념일 사진 속의 지수는 햇살처럼 밝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는 낯선 유령과도 같았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일주일이 넘도록 밥 먹었어? 다녀올게 수준의 단답형으로 전락했다. 집안 공기는 늘 살얼음판 같아서 민석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차라리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게 마음 편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평소라면 축 처진 어깨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을 지수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안방에서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다. 민석이 문을 열어보니 지수가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꺼내 입은 것은 몇 년 동안 옷장 깊숙이 잠들어 있던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였다. 어디 나가? 민석의 물음에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살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미경이 만나기로 했어. 자기 아는 곳에 가서 바람 좀 쐬자네.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지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짜증 대신 미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입술에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손길이 가볍게 떨렸다. 민석은 아내가 오랜만에 외출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위질감을 느꼈다. 그래, 잘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지수는 대답 없이 구두 신는 소리를 내며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석은 베란다 창가로 다가갔다. 아파트 입구에서 미경의 차에 올라타는 지수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민석은 알지 못했다. 그 뒷모습이 두 사람의 평온했던 삶에 새겨진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지수가 무엇을 채우려 할지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냄비에 붓고 가스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일렁였지만 식탁의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미경의 외제차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를 매끄럽게 빠져나갔다. 조수석에 앉은 지수는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차 안을 가득 채운 진한 방향제 냄새와 미경의 화려한 옷차림이 평소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기집애, 뭘 그렇게 긴장해? 누가 보면 도살장 끌려가는 줄 알겠다. 미경이 핸들을 꺾으며 킥킥거렸다.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든 클러치 백을 꼭 쥐었다. 이런데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 우리 나이에 이런 곳 가도 되는 거니? 애들 보기 부끄럽기도 하고. 야, 김지수. 너 오늘만은 엄마도 아니고 민석 씨 아내도 아니야. 그냥 여자 김지수로 즐겨. 너 요즘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지? 오늘 내 처방 전대로만 해봐. 갱년기? 그거 한 방에 날아간다니까. 차가 멈춰 선 곳은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한 대형 나이트클럽 앞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쿵쾅거리는 비트가 지면을 타고 발바닥까지 전해졌다. 화려한 금색 장식과 늘어선 고급 세단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건장한 사내들의 모습에 지수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미경은 거침없이 그녀의 팔을 끌어당겼다. 어두컴컴한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지수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자욱한 드라이 아이스 연기, 현란하게 돌아가는 사이키 조명,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음악 소리. 그곳은 태양이 지지 않는 별천지였다.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남녀가 뒤섞여 흔들리는 무대가 보였다. 땀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진한 화장품 향기가 뒤섞인 공기는 지수의 머리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자, 일단 한 잔 마셔. 이게 윤활유야. 미경이 독한 양주의 음료를 섞어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잔을 들이켰다. 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상하게도 그 열기는 평소 그녀를 괴롭히던 기분 나쁜 안면 홍조와는 달랐다. 무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생소한 에너지였다. 두어 잔이 더 오가고 정신이 몽롱해질 무렵 문이 열리고 웨이터가 두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형님들, 여기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매너 있게 모셔야 해요. 웨이터의 너스레와 함께 남자가 지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남자는 민석처럼 배가 나오지도 않았고 담배 찌든 내 대신 은은한 우디 향의 향수 냄새를 풍겼다. 어둠 속에서도 날렵한 턱선과 세련된 셔츠 핏이 눈에 띄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눈이 정말 예쁘시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다. 지수는 당황해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 네, 지수예요. 지수 씨? 이름만큼이나 단아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랑은 좀 안 어울리게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손이 떨리는데. 남자가 자연스럽게 지수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지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그녀의 신경을 마비시켰다. 민석의 투박하고 건조한 손과는 전혀 다른 매끄럽고 힘있는 남자의 손이었다. 이러지 마세요. 지수의 입에선 거절의 말이 나갔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젖어 있었다.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지수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밀착시켰다. 지수 씨, 당신 지금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요? 그 발그레한 볼이랑 촉촉한 눈망울. 남자라면 누구나 안아주고 싶을 거예요. 노골적인 찬사.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잊고 살았던 단어들이 지수의 고막을 간지럽혔다. 민석은 한 번도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지수를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로 여겼을 뿐이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그녀를 여자로 대하고 있었다. 음악은 더 고조되었고 술기운은 지수의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미경은 이미 옆에 남자와 블루스를 추며 룸 밖으로 나간 뒤였다. 남자의 손이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지수의 몸이 경직되자 남자가 속삭였다. 답답한 건 잠시 잊어요. 오늘 밤 당신은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냥 나랑 이 순간만 생각해요. 남자의 입술이 지수의 목덜미에 살짝 닿았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민석의 얼굴과 자녀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찾아온 것은 지독한 보상심리였다. 나도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오늘 하룻밤 정도는 이래도 되는 거 아닐까? 왜 나만 이렇게 늙어가고 시들어야 해? 우리 나갈까요? 남자의 제안에 지수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클러치 백을 챙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억눌렸던 욕망이 분출되는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다. 클럽 근처의 고급 호텔.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지수의 심장 박동수도 함께 치솟았다. 객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지수를 안아 올리자 그녀는 비로소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낯선 침대 위에 던져진 그녀의 몸 위로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쏟아졌다. 그날 밤 지수는 금기시했던 선을 완전히 넘었다. 다음 날 아침 암막 커튼 사이로 새어나온 햇살이 지수의 눈을 찔렀다. 낯선 방 옆에서 잠든 낯선 남자. 지수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날과 확연히 달랐다. 화장은 번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눈동자에는 생전 처음 보는 생기가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수는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다.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그녀를 괴롭히던 열감과 안면, 홍조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민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이제 와? 외박까지 할 줄은 몰랐네. 미경 씨 집에서 잔 거야? 민석의 무심한 목소리에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수다 떨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자고 왔어. 지수는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제의 죄책감은 샤워기 물줄기와 함께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환희가 채웠다. 민석은 욕실에서 나오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든 꽃처럼 생기 없던 지수의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 오늘 좀 달라 보인다. 미경 씨 만나서 스트레스가 확 풀렸나 봐. 민석의 다정한 물음에 지수는 여유롭게 웃으며 화장대 앞에 앉았다. 그러게. 역시 사람은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하나 봐. 나 이제 진짜 좀 살 것 같아. 지수는 정성스럽게 수분 크림을 발랐다. 민석은 아내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지수의 시선은 화장대 구석에 놓인 클러치 백 속에 숨겨진 남자가 건네준 쪽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마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지수 본인도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갱년기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빛은 사실은 활활 타오르는 파멸의 불꽃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공포보다 다시는 그 눅눅하고 차가운 식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더 컸다. 민석은 아내의 콧노래를 들으며 안도했다. 그 노래가 자신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장송곡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지수의 달라진 화장품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자정의 마법은 그렇게 지수의 영혼을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었다. 한 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지수에게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생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린 사건이었다. 갱년기라는 이름의 우울한 수렁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것은 의사의 처방전도 남편의 지극한 간호도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남자의 노골적인 시선과 은밀한 손길,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독한 양주 냄새였다. 지수야, 너 요즘 진짜 예뻐졌다. 피부에서 광이 나, 광이. 백화점 1층 카페에서 미경이 지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지수는 수줍은 듯 입술을 가리며 웃었지만 눈빛에는 예전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화장대에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고가의 에센스와 짙은 색조 화장품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다 미경이 내 덕분이지. 나 진짜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 그치? 내가 뭐라 그랬어.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피는 꽃이라니까. 근데 그 성우라는 친구 아직도 연락해? 지수는 대답 대신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보고 싶어요, 지수씨. 오늘 밤에도 그 향기 맡고 싶네요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지수의 가슴이 다시금 방망이질 쳤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치명적인 설렘이었다. 그날 이후 지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외출은 3번, 4번으로 늘어났다. 민석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집안은 텅 비어 있거나 지수는 외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또 나가? 미경 씨는 매일 본대? 당신 몸도 안 좋다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민석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걱정스레 물었다. 지수는 거울 앞에서 속눈썹을 올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나 이제 겨우 숨 좀 쉬고 살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내가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을 때가 좋았어? 내가 즐겁다는데 왜 자꾸 초를 쳐?
아니, 내 말은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하라는 거지. 요즘 당신 들어오는 시간도 너무 늦고. 지수는 팩 돌아섰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밤마다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을 때 당신은 옆에서 콕 울며 자고 있었잖아. 이제 내가 살 길 찾아서 나가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돈을 써 사고를 쳐? 그냥 친구 좀 만나겠다는 거 아니야. 지수의 고함에 민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가 아플 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민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지수가 입고 나가는 옷들은 점점 짧아지고 화려해졌으며 무엇보다 그녀에게선 이제껏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날 밤도 지수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민석은 자는 척 누워 있었지만 현관문 도어락 번호가 눌리는 소리에 온 신경이 곤두섰다. 지수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심조심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옷을 벗어 의자에 걸칠 때마다 진한 담배 연기와 남자의 스킨 향이 방 안의 공기를 휘저었다. 민석은 코를 찔러오는 그 이질적인 냄새에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다. 친구를 만난다는데 왜 남자의 냄새가 날까? 미경이가 담배를 피웠던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는 차마 일어나 불을 켜고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예전의 그 우울한 갱년기 환자로 돌아갈까봐 혹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수의 행보는 대담함을 넘어 광기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낮에도 수시로 집을 비웠고 가끔은 민석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 언니. 응, 지금 갈게. 아유, 알았어. 이따 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면 지수는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녀의 화장대 서랍 밑바닥에는 레이스가 달린 야한 속옷들이 숨겨져 있었고 카드 명세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텔과 호텔의 가맹점 이름들이 찍히기 시작했다. 한 번은 민석이 지수의 가방에서 떨어진 라이터를 주워준 적이 있었다. 당신 담배 배워? 이건 웬 라이터야? 지수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민석의 손에서 라이터를 낚아챘다. 미경이가 깜빡하고 넣었나 보네. 당신은 남의 가방 뒤지는 게 취미야? 정말 질척거려 짜증나게. 지수의 눈빛은 이제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석은 그 눈빛에서 자신이 알던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활력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지독하게 중독된 중독자의 모습이었다. 지수에게 집은 이제 잠시 잠만 자고 나가는 대피소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삶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클럽의 룸 안에서 그리고 이름도 성도 제대로 모르는 사내들의 품속에서 이루어졌다. 지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감을 느꼈다. 남자들의 찬사는 그녀를 다시 20대 청춘으로 되돌려 놓는 마법 주문 같았다. 지수 씨는 정말 중년의 완성형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관능적일 수가 있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성우가 아닌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만지며 속삭였다. 지수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기꺼이 영혼을 팔았다. 남편 민석의 몸이 건조한 눈빛보다 욕망에 번들거리는 이 낯선 사내들의 눈빛이 그녀에겐 더 확실한 치료제였다.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은데. 지수가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갱년기의 증상은 정말 마법처럼 사라졌다. 밤마다 젖어들던 식은땀은 이제 쾌락의 땀방울로 대체되었고 원인 모를 우울감은 다음 약속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이 활력은 마치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크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민석은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아 지수가 남기고 간 향기 찌꺼기를 맡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내의 화장은 점점 진해지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 밖에서만 들려왔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곰팡이가 피어갔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악다구니만 남았다. 어느 날 새벽 지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수야, 너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그 목의 상처는 뭐고 이 냄새는 다 뭐야? 민석의 사유에 지수는 비웃음을 날리며 가방을 소파로 던졌다. 상처? 이거? 친구들이랑 장난치다 그런 거야.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당신한테 밥을 안 해줘, 빨래를 안 해줘.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당신처럼 고리타분한 사람 밑에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난 이제 죽어도 이렇게 못 살아.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다. 민석은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내를 다시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를 덮쳤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내일은 또 다른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갱년기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쾌락의 세계로 인도한 축복이었다. 비록 그 길이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을지라도 지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중독된 활력은 이미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뒤였다. 민석은 결심했다. 이대로 아내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 활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수가 매일 밤 찾아가는 그 보약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내의 뒤를 쫓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민석의 눈에는 슬픈 결의가 서렸다. 민석의 가슴은 이미 수검댕이처럼 타버린 지 오래였다. 아내 지수가 화장을 고치고 집을 나설 때마다 그의 심장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하나씩 박히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그저 갱년기를 이겨내려는 몸부림이라 믿고 싶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길 바랐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생기가 아니라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녀가 풍기는 향취는 건강한 활력이 아니라 타락의 냄새였다. 그래,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말자. 아니, 믿지 말아야 한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며칠 전 친구 놈이 술자리에서 넌지시 건네준 명함 한 장. 확실한 물증,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흥신소 소장의 연락처였다. 50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그에게 이런 곳은 범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장소였지만 지금의 그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다. 일주일 뒤 민석은 시내 외곽의 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탐정을 만났다. 검은 안경을 쓴 사내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선생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사모님이 가시는 곳이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 아니더군요. 민석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봉투 속에는 지수의 행적이 담긴 사진들이 수북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낯선 사내에 팔짱을 낀 채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는 모습, 입구에서 웨이터와 익숙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새벽녘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는 모습까지. 사진 속의 지수는 민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줍은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사냥감을 마주한 포식자의 황홀한 표정이었다. 이럴 수가. 정말 이게 지수란 말인가?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탐정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사모님이 말씀하신 갱년기 치료제라는 게 바로 저 나이트클럽이더군요. 저기서 소위 부킹으로 만난 놈들이랑 뭐 선생님도 짐작하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다닙니다. 일주일에 4번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시더군요. 민석은 숨이 막혀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사진 속 지수는 낯선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웃고 있었다. 민석과 함께한 20년 세월 동안 그녀가 저토록 환하게 웃었던 적이 있었던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민석은 직접 차를 몰았다. 탐정이 알려준 강남의 그 나이트클럽 골목. 화려한 네온사인이 눈을 찔렀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골목 밖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석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어둠 속에서 입구를 지켜봤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까?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미경의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여자는 지수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짧은 치마에 어깨가 훤히 드러난 상의를 입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다시 빨갛게 칠했다. 지수야, 오늘 그 영계들이 또 온대. 저번보다 더 화끈하게 놀아야지. 차 밖으로 나온 미경의 말에 지수가 깔깔대며 웃었다. 말도 마. 나 요새 그 맛에 살잖아. 집구석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여기만 오면 내가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아. 남편? 그 답답한 사람이 뭘 알겠니? 그냥 내가 건강해진 줄 알고 좋아라 하더라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화살이 되어 민석의 가슴을 꿰뚫었다. 답답한 사람, 그 맛에 산다는 말들이 뇌리를 때렸다. 민석은 당장이라도 차 문을 박차고 나가 그녀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다. 하지만 사지가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절망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지수가 클럽 안으로 사라진 지 3시간이 지났다. 민석은 시동을 끈 채 차 안에서 담배만 연신 피워댔다. 차 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새벽 2시 드디어 클럽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은 남자는 언뜻 봐도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내였다. 남자는 지수의 귓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였고 지수는 교태 섞인 몸짓으로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근처의 호텔로 향했다. 민석은 유령처럼 차에서 내려 그들의 뒤를 쫓았다. 호텔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서 지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황홀경에 빠진 듯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것은 민석이 병원에 가자며 걱정하던 그 안면 홍조가 아니었다. 쾌락에 젖어 끓어오르는 욕정의 열기였다. 자기야, 오늘은 자고 가면 안 돼? 남자의 애교 섞인 물음에 지수가 그의 코를 톡 치며 대답했다. 안 돼, 우리 영감탱이 눈치챌라. 얼른 들어가서 한바탕 하고 가야지. 나 지금 너무 뜨거워, 빨리.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민석은 로비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무릎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영감탱이. 20년을 함께 살며 자식을 키우고 그녀의 갱년기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던 자신은 그저 그녀의 쾌락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민석은 어둠 속에서 핸들을 꽉 쥔 채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웃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아내를 되살린 활력의 정체는 건강한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을 제물로 바친 파멸의 구판이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민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50대 남자의 눈물은 소리가 없었다. 그것은 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고 믿었던 사랑이 난도질당해 죽어가는 신음이었다.
한참을 울었을까 민석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늙고 초라했다. 반면 저 호텔방 어딘가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을 지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그 지독한 대비가 민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다. 차가운 식탁 위에는 지수가 먹다 남긴 찻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 식탁이 다시는 따뜻해질 수 없음을. 지수가 가져온 그 활력은 독약이었고 그 독은 이미 그들의 집 구석구석을 마비시켜버렸다. 새벽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와 샤워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들려오고 민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수야, 보약은 맛있었나 보네. 욕실 안에 물소리가 멈춘 뒤 흐르는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 위협적이었다. 민석은 식탁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잠시 후 가운을 걸친 지수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민석이 깨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듯 소파에 앉아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엄마야, 당신 이 시간에 안 자고 거기서 뭐해? 사람 놀라게. 지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써 태어난 척 화장대로 향했다.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거실을 갈랐다. 보약은 몸에 좀 잘 받던가? 갱년기 치료 제치고는 꽤 자극적이던데. 지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민석의 눈빛은 형광등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보약이라니 잠꼬대해? 민석은 말없이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이 거실 바닥으로 흩어졌다. 호텔 로비에서 젊은 사내의 목을 끌어안고 웃는 모습, 클럽 앞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 사진 속의 지수는 민석이 평생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 설마 나 뒷조사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부 사이에 신뢰도 없어? 민석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신뢰? 그 입에서 신뢰라는 말이 나와? 내가 너 갱년기라고 걱정하며 잠 못 잘 때 넌 그놈들 품에서 영감탱이라며 날 비웃었지. 내가 말한 그 활력의 정체가 고작 이거였냐? 남의 가정을 난도질해서 내 욕망 채우는 거? 말 조심해. 나도 사람이야. 당신이랑 살면서 말라 죽어가던 나를 살려준 건 그 사람들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물 한 잔 떠다 준 거? 그게 끝이잖아. 지수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민석은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감정의 바닥을 확인한 상태였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여기 내가 호텔 로비에서 한 말들, 미경이랑 나 비웃으면서 한 대화들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어. 이혼 소송 그리고 내 옆에 있던 그 새끼. 상간남 소송까지 같이 진행한다. 지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진 속에 화려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욕망의 찌꺼기만 남은 초라한 중년 여성이 그곳에 있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치열했지만 민석의 준비는 완벽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수개월간의 출입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결정적인 호텔 CCTV 증거까지 차곡차곡 제시했다. 피고석에 앉은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옆에는 성우라고 불리던 그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이트클럽에서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린 눈으로 민석의 눈치를 살폈다. 피고 김지수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상간남 이성우는 상대가 유부녀임을 알고서도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었음이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변론을 이어갔다. 지수의 변호인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민석의 무관심을 주장하며 방어하려 했지만 지수가 클럽에서 쓴 거액의 카드 내역과 유흥을 즐기며 나눈 노골적인 대화 녹취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의 혼인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김지수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간남 이성우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봉이 3번 울렸다. 탕탕탕. 그 소리는 민석의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을 씻어내리는 종소리 같았다. 지수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자리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던 활력의 대가는 가혹했다. 모아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식들과 친지들에게 자신의 추악한 뒷모습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길 상간남 이성우가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돈 없어요. 저 여자한테 뜯어먹은 게 다라고요. 민석은 구걸하는 사내의 눈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클럽에서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석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 저런 자에게 낭비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뒤따라 나온 지수가 민석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측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석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민석은 지수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애들? 내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지. 너한테 나는 영감탱이일 뿐이잖아.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보약이나 마음껏 먹어. 이제 막을 사람 없으니까. 민석은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등 뒤에서 지수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엔 더 이상 파도가 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가장 먼저 거실에 대형 사진을 떼어냈다. 그리고 지수의 흔적이 남은 옷가지와 화장품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와 담배 연기도 환풍기를 돌려 모두 빼냈다. 텅 빈 거실 식탁에 앉은 민석은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한 찌개와 밥이었지만 더 이상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비록 혼자였지만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찼던 살얼음 판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평온했다. 민석은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갱년기라는 핑계 뒤에 숨어 욕망의 괴물이 되었던 아내와의 지독한 전쟁이 끝났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민석은 식어버린 보리차 대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겐 끝이었지만 민석에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서막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쫓지 않기로 했다.
빛 아래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남은 생을 걷기로 다짐하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지면을 적시는 시각, 지수의 세상은 지상에서 5m 아래 환기조차 되지 않는 나이트클럽 팰리스의 폐쇄된 주방 안. 1년 전 그녀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듯 내려왔던 그 계단은 이제 무거운 과일 상자를 짊어지고 위태롭게 내려와야 하는 고행의 길이 되었다.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사방이 타일로 둘러싸인 비릿한 물레가 진동하는 이평 남짓한 과일 칸뿐이었다. 어이 아줌마. 오늘 멜론 상태가 왜 이래? 손님들이 씹히는 맛이 없대잖아. 제대로 좀 골라내라고. 주방 보조인 새파란 사내가 지수의 발치에 과일 상자를 툭 던졌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다음 상자는 더 꼼꼼히 볼게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여자의 손이 아니었다.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과일을 씻고 깎느라 지문의 절반이 마모되어 사라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듯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손톱은 산도가 강한 과일즙에 부식되어 노랗게 변색되었고 손등에는 칼에 베인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았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지독한 습기였다. 주방 구석은 배수구가 수시로 막혀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기 일쑤였다. 지수는 낡은 장화를 신은 채 온종일 그 축축한 물 위에서 과일을 깎았다. 갱년기 열감 때문에 시원한 곳을 찾아 헤매던 그녀였지만 지금 겪는 이 뼛속까지 스미는 냉기는 그녀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벽 2시 클럽이 절정에 달하면 주방 안쪽까지 쿵쾅거리는 비트 소리가 벽을 타고 진동했다. 지수는 사과를 깎다 말고 멍하니 벽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 벽 너머에는 한때 자신이 누렸던 환호와 찬사, 그리고 젊은 남자들의 뜨거운 시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 있는 것은 썩어가는 과일 껍질과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통뿐이었다. 한 번은 주방 문이 잠시 열린 틈으로 익숙한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지수는 홀린 듯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한때 자신의 동지였던 미경이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젊은 웨이터들의 에스코트를 받고 있었다. 누님 오늘도 화끈하게 싸야지. 웨이터의 아부의 미경은 지갑에서 5만원권 뭉치를 꺼내 흔들었다. 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주방 안쪽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미경에게 지수는 이미 잊힌 존재였다. 쾌락의 파티가 끝나고 버려진 찌꺼기 같은 존재. 지수는 다시 칼을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깎아놓은 배 위로 떨어졌다. 민석 씨가 해준 밥 먹고 따뜻한 안방에서 TV나 볼걸. 내가 왜 그 미친 짓에 내 인생을 걸었을까? 과거의 기억은 이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어 그녀를 난도질했다. 민석이 갱년기에 좋다며 정성껏 다려주던 한약 냄새 대신 지금 그녀의 코끝에는 락스 냄새와 과일 썩는 냄새만 가득했다. 그녀가 영감탱이라 비웃으며 발로 찼던 그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었음을 지수는 지하 주방의 냉골 바닥에서야 처절하게 깨달았다. 새벽 5시 영업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지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주방 바닥에 눌어붙은 과일 찌꺼기를 솔로 문질러 닦고 산더미처럼 쌓인 쟁반들을 설거지해야 했다. 퇴근길 지하 계단을 기어오르듯 올라온 지수는 클럽 입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고 머리카락은 습기에 절어 떡이 져 있었다. 눈가에는 생기 대신 도끼 섞인 슬픔만 고여 있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